줘볼게. 이제 쌤이랑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1차 방정식 활용인데, 이제 활용 같은 경우는 식이 안 써 있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식을 써줘야 되고,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미지수 x라고 둬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식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럼 혹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들아, 3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51이 나와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가장 큰 수라며. 그럼 3개 중에 가장 큰 수를 쌤이 여기로 더 볼게. 그럼 이 숫자를 이제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홀수들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잖아. 맞지? 그럼 너네가 만약에 3개의 홀수를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7이야. 그 전 홀수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겠죠. 얼마야? 5. 그 전 거는 3이겠죠. 그럼 7 전 숫자가 왜 홀수가 5가 나온 거야? 7 전에 6도 있지만 6은 짝수니까 이제 5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럼 이런 홀수들의 특징이 있어. 숫자가 얼마 차이나? 2씩 차이 나죠. 그럼 x 전 홀수는 얼마가 될까? x-2가 돼야겠죠? 잠깐만 이거 지우기가 좀 이상하다. x-2가 돼야겠지? 그러면 그 앞에 거는 얼마가 될까? x-4가 돼야겠죠? 이거 다 더해서 50을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보통 이제 뭐 연속하는 세홀수도 많이 나오고, 뭐 세짝수, 아니 연속하는 세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은 원래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가장 큰 수를 x로 뒀지만 이 가운데 거를 보통 x로 많이 둬요. 가운데 거를. 그러면 계산이 좀 더 쉬워지거든. 왜? 이거 앞에 거 숫자 뭐야? x 플러스 2지. 그러면 그 전 거 얼마야? x 마이너스 2죠.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거 다 더해봐. 얘는 이렇게 다 지워지죠, 숫자가. 딱 3x만 남지. 그럼 3x가 50이니까 x 더 구하기 쉽잖아. 그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 대신 x를 구해보자. 얼마 나와요? 17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가 아니지. 가장 큰 홀수니까 얼마야? 19.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쌤이 알려준 두 번째 풀이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쭉 볼게요. 여기도. 활용은 이제 문제 유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를 풀어봐야 되고, 여기도 문제 읽어보면 얘들아, 문제에서 이제 올해 연주 나이를 물어봤어요. 이거 뭐라고 두자고? x라고 더 볼게. 알겠죠? 그러면은 연주 나이가 x가 되는 거고, 그 어머니 나이를 쌤이랑 설정을 해볼 건데 연주랑 어머니 나이 합은 40살이래. 그럼 어머니 몇 살일까? 둘이 더해 40 나와야 돼. 40 마이너스 x. 잘 생각해봐 얘들아. 둘이 더해서 40이 나온다는 건 40에서 x를 빼면 되겠죠. 너네가 숫자일 땐 편할 수 있지만 문자일 때는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만약 연주가 12살이어봐. 그럼 어머니 몇 살 돼야 돼? 더해서 40 되려면. 어떻게 한 거야? 뭐 둘이 더해서 40인 걸 구해도 되고 40에서 12를 빼면 28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 혹시 얘들아, 너네 19년 뒤에 몇 살이에요? 33살.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거죠? 19를? 그럼 연주는 올해 X살이네. 그럼 19년 뒤면 몇 살이겠어? X 플러스 19겠죠. 그럼 당연히 봐봐. 시간이 지나면 19년 뒤면 너네만 늙냐? 나도 늙고 엄마 아빠 다 늙게 해줘. 가족들이 다. 그럼 엄마도 19살을 더해줘야 돼. 얼마 나옵니까? 19 더해줘. 59 마이너스 X살이 돼버리겠죠. 됐어요? 이게 19년 뒤의 나이야. 근데 문제 잘 봐. 여기서 혹시 19년 후에는 주어가 누구야? 은는이가 앞에. 은는이가 써있어요? 혹시 뭐 써있어? 은는이가 중에 어머니 나이가라고 써있죠? 그럼 어머니 나이에 대한 설명을 알려준 거거든요. 어머니 나이 59 마이너스 X잖아. 어머니의 나이가 얘가 뭐래? 그 다음 설명? 연주의 나이 X 플러스 19 연주의 나이에 2배보다 3살 더 많대요. 그럼 그대로 써주면 돼. 2배보다 3살 더 많은 거니까 더하기 3 해주면 되잖아. 시 끝. 됐나요? 지우 이거 풀어보자. 이거 풀어줘.
얘 뭐요? 곱하기 2돼 있잖아 뒤에. 얼마야? 2x 플러스 이거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어? 괄호 앞에 있는 숫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 둘 다 곱하기로 했잖아. 기억나? 뒤에 더하기 뭐 있어요? 3까지. 그럼 더하면 얼마야? 41. 이거 풀면 돼. 우리 1차 방정식 어떻게 풀기로 했었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고 x를 한쪽에 몰 거예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x랑 2x 있잖아. 누구 넘길 거야? 나 마이너스 x 넘긴다고. 양수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x 넘으면 몇 x로 바뀌어요? 3x. 그럼 40을 넘길게. 59 빼기 41 해줘. 얼마야? 18. 약분하자. 주연이 얼마? x는? 3이니까 3이랑 뭐 곱해야 18 돼? 6. x 넣었어요. 맞죠? 그럼 문제에서는 올해 연주날을 쌤이 x로 설정했기 때문에 x만 구하면 답 끝. x 답 6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보다 2cm만큼 더 길대요. 그다음 쭉 읽어봤더니 둘레 같다고 나와 있고 넓이가 궁금하다. 잘 봐. 이 문제도 잘 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정사각형 넓이잖아요. 그럼 이 넓이를 x라고 써봐. 예를 들어서. 근데 힌트는 뭐야? 변의 길이로 힌트를 줬지. 그럼 너가 이걸 넓이를 x라고 쓰지?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얼만데? 몰라. 그러니까 활용 문제가 항상 이제 물어보는 건 x라고 쓰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넓이를 x라고 쓰지 않을 거고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은는이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 얘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보다 2cm만큼 더 길대요. 이게 x야. 그럼 이거 몇 cm겠어? x 플러스 2가 되겠죠. 2cm 더 길다고 했으니까 맞아? 두 번째, 둘레 길이가 같대요. 둘레 어떻게 구해? 다 더하면 되잖아. 얘 몇 개 있어? 4개. 그럼 정사각형 둘레 몇 x야? 4x. 지우, 정삼각형 둘레 얼마예요? 이게 3개 있는 거야. 여기다 3 곱해주면 돼. 3x 플러스 6까지. 그렇지, 잘했어. 분배해줘야 되니까. 그럼 x 구했네. 3x 넘겨줘야 되나? 4x 빼기 3x. x는 6. 아까 x가 뭐였어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였잖아. 문제 뭐 물어봤어? 정사각형 넓이. 한 변의 길이가 6이래요. 넓이 얼마야? 36. 6 곱하기 6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5번. 여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이제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 이 공식을 우리가 외우지만 이렇게 외우진 않고 얘를 외워버리죠. 이 표를 외워서 풀 거예요. 이 3개씩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왜? 1번식 속력이 궁금해? 궁금한 거 가리면 돼. 시간분의 거리. 됐죠? 가리면 돼요. 시간 물어봐서 시간 가려. 그럼 뭐야? 속력분의 거리. 거리 물어봐서 거리 가려.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지금 분수 형태는 너네가 이거로 대충 유추하면 되지만 곱하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를 곱하기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앞급자만 따가지고 거, 속, 시 문제 유형을 이 모양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공식들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저 다 필요 없어.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속식 문제는 이 문제를 잘 읽어보고 이 문제에 맞게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거든요. 이거 등산 문제잖아. 그럼 등산이 뭐야? 산 오르는 거죠? 산 그려 대충.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뭐래? 올라갈 때 시속 4km로 올라가고 있대요. 두 번째, 내려올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같은 길을 내려온대요. 속력 5km로. 됐나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총 시간이
2시간 15분이 걸렸대. 그럼 잘 봐야 되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시간이긴 하지만 잘 봐봐요. 속력 나와 있죠. 시간 나와 있고. 그럼 거속시 중에 누가 없어? 세 개 중에? 거리가 없죠. 없는 걸 미지수로 설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만 움직였어 우리가? 여기만 움직였지. 여기만. 그럼 여기만 X로 두면 돼. 지용이 잘 보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잘 봐. 너네 이 2시간 15분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으로 식을 쓸 겁니다. 그럼 시간 한번 구해볼까요? 시간 어떻게 구하자고 얘들아? 속력분의 거리. 올라갈 때 속력 얼마야? 거리는? 같은 거리가 x잖아. 그러면 올라올 때 걸린 시간 4분의 x야. 또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얼마일까 얘들아? 속력, 거리 5분의 x.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오른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 값을 쓸 거잖아요. 근데 잘 봐. 이 단위를 잘 보면은 단위 무슨 단위예요? 시속이죠. 혹시 시속이 무슨 말이냐면은 1시간당 이만큼 움직였다는 거야? 그럼 여기를 1시간 시간 단위 써줘야 돼. 분 단위가 아니고 몇 시간 단위 써줄 거거든요. 그럼 2시간은 그냥 쓰면 돼. 그럼 너가 15분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15분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몇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15분은 몇 시간이야? 오, 좋아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찬호가 잘해줬는데 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거는 60으로 나눠주면 돼. 왜? 너네 60분이 몇 시간이야? 1시간. 60 나누면 되니까. 됐어요? 30분이 몇 시간이야? 2분의 1시간. 60 나누면 되니까. 좋아요. 그러면 60분의 45 얼마야? 좀 어렵네 아직? 천천히. 범천이 얼마야? 60분의 45.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쁘게 써줄까? 2 더하기 4분의 1을 뭐로 쓸까? 4분의 9까지. 됐어요? 식은 완성이 됐어요. 이거 1차 방정식이야. 풀면 돼. 분수 나올 때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어? 없애기로 했죠. 뭐 곱해가지고 4랑 5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곱할 겁니다. 얼마예요? 20. 좋아요. 20 곱한다. 이거 다 곱해야 돼요. 20 곱해줘. 몇 x? 뒤에 거는 5 곱하기 9. 45. 그렇지. 그럼 뭐 4x 더하기 5x 얼마예요? 9x죠? 그럼 x 얼마입니까? 5. 좋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5 구한 건 아직 거리야. 그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얼마입니까? 속력분의 거리 구해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1시간. 5분의 5니까. 천원 좋은데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또 잘 보면은 이거 혹시 무슨 설명이야 얘들아? 트랙. 학교 운동장에 있는 거 트랙. 뭔지 알죠? 그래서 이런 약간 원 모양일 수도 있고 보통 타원 모양이거든요. 이런 타원 모양의 이제 거리가 총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780m가 되는 거 알겠죠? 근데 문제 읽어보면은 같은 지점에서 누구랑? 중디라는 친구와 민영이라는 친구가 움직인대요. 당연히 얘들아 이거를 글로 읽고 바로 식을 쓰려면 못 써요. 항상 그림 그려서 너네가 해석을 하고 식을 쓸 거야. 알겠죠? 두 번째.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얘들아? 문제 읽어보니까 대결하는 거야? 대결 아니야. 지금 그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 쭉 움직였을 때 속력 나와 있죠? 근데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지. 그럼 잘 움직이다가 어딘가에 서로 만나겠죠? 그때 몇 분이 걸렸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이거 약간 문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너네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누가 움직인 거지? 중기가 움직인 거 거리 맞죠? 그럼 이렇게 움직인 건 누가 움직인 거야?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 맞지? 그럼 잘 봐요. 이게
준기가 움직인 거랑 민영이가 움직인 거랑 더해가지고 얼마가 돼야 만날 수 있냐면요. 운동장 한 바퀴. 그래서 다 돈 거니까. 준기가 움직인 거리랑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가 780m가 돼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봐. 문제를 뭐로 풀자? 거리로 문제를 또 푼다고 하는 거죠. 거리로. 이 트랙 한 바퀴는 780m인데 난 누굴 더하자고요? 준기가 움직인 거리랑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 구할 거야. 그럼 잘 봐. 지워버렸네. 거리는 뭐랑 뭐 해줘야 될까? 속시 기억나죠?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야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여기서 또 확인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몇 분이죠? 속력도 어때요? 분속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분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잘 봐. 너네가 아까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준기의 속력은 얼마야? 70이야. 그럼 준기가 움직인 시간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걸 뭐라고 더 주면 돼? 그걸 X라고 더 주면 돼요. 두 번째, 민영이도 움직였잖아. 민영이의 속력 얼마예요? 60. 민영이가 움직인 시간은 얼마야? X? 잘 봐. 우린 아직 1차 방정식 내용에서는 미지수를 한 개밖에 안 써요. 그냥 X로 식을 써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 문제 잘 그럼 얘들아, 너네 같은 지점 출발해서 딱 만났어. 그럼 또 우리 움직인 시간 어떻게 써, 둘이? 똑같죠. 같은 시간 출발해서 같은 시간 만난 거니까. 그럼 여기 뭐 써주면 돼? 여기 똑같이 X 써주면 돼요. 이거 풀면 돼. 그럼 얼마야? 70X 더하기 60X니까 130X가 뒤에 780이 돼야 돼요. 일단 뒤에 00 지워주시고요. 13이랑 78 약분해보자. 6 나와요. 그래서 답은 6분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17번까지 한번 해보고 쌤이 너네 6문제 풀고 있어. 여기 친구 책 뽑아주고 와볼게. 알겠죠? 한번 끊어서 가보자고.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것도 잘 보면 그냥 이거야. 약간 뭐 형제나 뭐 자매, 뭐 남매 이런 거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얘는 지금 이제 친구가 형 맞구나. 형제들이 움직이는 건데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형이랑 재근이가 여기서 만났어. 그럼 지금 이게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지 일단 모르는 거고요. 문제 또 읽어보면 뭐냐면은 동생은 먼저 출발했다. 몇 분? 30분. 그럼 동생이 먼저 움직였겠죠? 조금? 맞습니까? 동생이 여기쯤 있는 건데 그때 형이 출발한 거야. 알겠죠? 근데 형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점점점 좁혀지면서 여기서 만난 거죠.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럼 잘 봐요. 지금 동생의 속력이 12km/h야. 시속이니까요. 형의 속력은 16km/h고요. 그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이 거리를 준 거예요. 왜? 30분 동안 움직였다며 먼저. 그럼 동생이 1시간이 이만큼 갈 수 있는 거야. 30분이면 얼마 갈 수 있겠어? 6km 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는 동생이 이만큼 움직인 거리랑 형이 이만큼 움직인 거리 구할 거거든요. 그럼 잘 봐. 형 속력이 16이지. 지금 딱 뭐가 없어가지고 거리를 못 구해? 시간을 몰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됐는지. 몇 분 됐는지? 이거는 시간으로 풀고 분으로 바꿀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형이 움직인 시간, 이거 잠깐 X 시간으로 써볼게. 됐어요? 그럼 잘 봐. 형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 될까? 거리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 형이 움직인 거리 얼마야? 16X 좋습니다. 두 번째, 지용이 여기 얼마일까? 동생이 움직인 거리. 여기. 책 정의는 쌤이 다 해놨는데 문제 읽을 필요 없는데 이 그림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잘 봐요. 동생 속력 일단 12라고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분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몇 시간인지. 근데 지금 이 지점 어디냐면은 형이 딱 출발할 때 동생의 위치예요. 그럼 동생이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이나 형이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은 똑같다는 거야.
그럼 뭘 써도 돼? 형의 시간을 써도 돼요. X시간. 그럼 동생이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 얼마입니까? 12x. 그럼 아까 문제도 뭐라고 했어 얘들아? 집에서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형이랑 동생이랑 만난 거잖아. 그럼 형이랑 동생이랑 움직인 거리가 뭐 하겠어요? 똑같겠죠. 움직인 거리가 같아야 만나는 거니까. 그럼 형이 움직인 거리 얼마야? 16x. 동생이 움직인 거리 얼마야? 이거 x 구해주면 돼요. 그럼 넘어가고 12x? 몇 x? 4x는 6, x는 4로 나눠줘. 그냥 나누기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되잖아. 얼마예요? 2분의 3. 그래서 이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거는 답이 없어요. 당연히 없지. 왜? 이게 시간이니까. 시간을 분으로 바꿔줄 건데 1시간에 몇 분이라고요? 반대로 뭐 하면 돼? 곱하기 6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몇 분 나올까요? 90분. 그 다음 18번 내용 보면 여기는 또 이제 소금물과 농도기 때문에 이 공식을 좀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해주자면 이 두 개의 공식은 또 같은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둘은 같은 공식이고 약간 좀 설명해주자면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소금물이 300g 있대. 근데 이 소금물의 농도가 5%래요. 농도가. 그럼 그때 소금의 양이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이 설명을 좀 너네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표현이야. 300g 중에서 5%가 소금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농도라는 게. 그럼 잘 봐. 300g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냐면 5% 정도 있다며. 5%를 곱하면 돼요. 근데 5%는 100분율이잖아. 그럼 얘랑 같은 표현이 뭐예요? 100분의 5겠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15g이 나오겠죠. 이게 공식에 써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쓴 거야, 쌤이? 2번 쓴 거예요, 2번. 맞죠? 그래서 이거로 너네가 다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1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농도도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런 거야. 잘 봐. 2번 이거죠. 만약에 소금의 양이 얘들아, 예를 들어서 15g, 했구나. 10g 있어. 근데 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되나요? 얘로 가자 그냥. 그럼 잘 봐. 쌤이 아까 농도라는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은 소금물이 어느 정도 소금이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농도의 양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소금물 전체에서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9g 정도 들어가 있다며. 근데 농도는 보통 뭐야? 퍼센테이잖아. 그냥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100 해주면 돼요. 이거 끝이야. 그래서 저기 설명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100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너네가 외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 뭐 활용하기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세미나 할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읽어볼게요. 잘. 나는 그래서 소금물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그림을 또 그려서 알려주는데 이 플라스크? 쌤 얘를 등장시키고요. 여기에 지금 소금물이 얼마 들어있대요? 300g. 근데 이 300g의 8%가 소금이래. 됐어요? 그럼 나 소금의 양을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공식 아까 뭐였어요? 300g에 8%가 들어있는 거니까 8%를 100분의 8로 바꿔주고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300 해주면 돼요. 됐어요? 그럼 잘 봐. 여기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얘들아, 너네 계속 활용해줘야 되는데 농도는 항상 이렇게 식이 바뀐다. 두 번째, 소금물의 양이 100단위잖아. 100단위. 300, 200, 50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숫자랑 그냥 이 숫자 곱하면 돼요. 소금의 양은. 이 8이랑 이 3 곱해주면 돼. 그럼 얼마 나와? 24 끝. 이렇게. 항상 100단위일 때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좀 빨리 푸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지금 이 설명이 어떤 설명이야, 얘들아? 물을 증발시켜서 10%의 소금을 만들고 싶대요. 우리 증발시킨다는 거는 물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누구만 빠져? 여기만 좀 그람수가 주는 거야.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식은 이거야. 내 여기다가 좀 얼마를 증발시킬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10%가 돼야 된대요. 이거를 문제 다시 풀면 돼요. 됐어? 그럼 다시 가볼게. 잘 봐. 뭐 식은 두 가지로 쓸 수 있겠죠? 소금의 양으로 풀든 농도로 풀든. 일단 써볼게요. 쌤은 소금물의 양에서 X를 증발시켰고요. 이것 중에서 소금의 양 얼마 있습니까? 24g 있죠. 여기다 곱하기 뭐 한 게? 101개 얼마 나오면 돼? 10%. 그럼 쌤이 이거 뭐 쓴 거냐면 농도 공식 쓴 거거든요? 근데 잘 봐요. 나 여기서 문제 안 풀어. 쌤이 계속 팁을 주는 거야. 여기서 문제 안 풀 거고 어디서 풀 거냐면요. 공식은 잘 썼잖아. 여기서 이거 안 곱할 거다. 양변 나눌게요. 얘를 없앨 거야. 그럼 곱하기 100 되어 있지. 나누기 뭐 해주면 돼? 100 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누기 100 하면 여기 곱하기 100분의 1로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럼 오른쪽이 뭐로 바뀌어요? 얘로 바뀌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소금물에서 소금 물분에 소금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농도인데 쌤은 그냥 100을 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를 100분의 농도라고 쓴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얘가 몇 퍼센트일 때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잖아. 10% 100분의 10이잖아요. 이런 100분위를 그냥 바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바꿔주고 그게 소금 물분이 그냥 소금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 풀면 뭐가 편하냐? 이렇게 약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오른쪽이 얼마야? 10분의 1이잖아. 그럼 혹시 여기서 얘들아 너네 문제 어떻게 풀죠? 이거 알아? 대각선의 곱 같은 거? 주연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왼쪽 분수 오른쪽 분수 있을 때 대각선 곱길이 같아요. 이거의 대각선 이거잖아. 곱해 240은 둘이 곱해 300 마이너스 x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얘들아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10분의 1의 의미가 딱 10배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24에 10배 차이 나려면 여기 뭐 나와야 돼? 240 나와야겠죠. 그럼 300에서 못 빼야 240 나와. 60. 됐어요? 볼게요. 여기도 잘 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면 문제 어떻게 풀자고요? 플러스크 그려주시고 600g의 설탕물이네요. 이번엔 설탕 7% 들어가 있대요. 그럼 잘 보자. 아가쌤이 알려준 거 토대로 설탕은 몇 그램? 42g. 내가 어떻게 하자고 있어? 원래 구하는 방법은 100분의 7에다가 600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100단위면 그냥 앞에랑 곱하자고 했잖아. 아까 해줬는데 이거 물으면 어떡해. 됐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거야. 잘 봐. 너네 설탕을 넣을 거잖아요. 여기가 설탕이고요. 설탕 물라인이거든요. 그럼 설탕을 넣어봐. 그럼 여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처럼 물을 증발시키거나 넣어버리면 여기만 추가해주면 되는데 설탕은 여기도 추가해주고 여기도 추가해줘야 돼. 왜? 여기가 설탕 물이니까. 설탕 더하기 물인 거잖아요. 그럼 설탕을 넣으면 여기도 추가가 되겠죠.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했는데 농도가 얼마 되고 싶대요? 10. 됐어? 그럼 아까 문제 어떻게 풀게 했냐면은 설탕물분에 설탕이 원래는 곱하기 100을 한 게 10%가 돼야 되는데 그냥 100을 곱하지 않고 100분의 10으로. 그럼 100분의 10은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지금은 좀 어렵잖아. 그냥 이번엔 대각선을 곱쓰면 되겠죠. 주연이 불러볼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와? 420x. 아니 42 더하기 x랑 곱하기 10을 하는 거니까 이거 푸는 거랑 똑같아. 그럼 얼마 나와? 420 플러스 몇 x? 10x까지. 이거를 항상 쌤이 써줄 수가 없어. 암산해야 돼. 한 두 개짜리나 뭐 곱할 때 항상 괄호에 있으니까
분배 법칙. 여긴 쉽죠? 1이니까 곱하나 많아져. 600 더하기 x까지. 됐나요? 이거 푸시면 돼요. 쌤은 항상 x를 어떻게 한다? 양수로 만들죠. 10x 빼기 x니까 9x. 얘 넘어와줘 얘들아. 600 마이너스 420. 180. 그러면은 9랑 180 나눌 거죠? 뭐가. x 얼마야? 20까지. 됐어요? 응. 20번. 제일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왜냐면 지금 문제가 얘들아 플라스크가 몇 개 필요해? 잘 읽어봐. 플라스크가 몇 개 필요해? 소금물이 2개나 필요해요. 2개 일단 체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둘을 섞었더니 내가 새로운 이제 소금물을 만들어 버린 거고요. 그게 14%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볼게요. 200g에 농도가 18%래. 얼마일까요? 소금의 양? 오, 빠른데. 뭐라고 했어? 100단위잖아. 이거랑 이거 곱하기로 했었잖아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소금물을 잘 읽어보면 얘들아 농도는 12%야. 알아 몰라? 몰라요. 왜? 모르는 걸 또 물어보기도 했어요. 문제에서 여기를 몰라 그래서 물어봤잖아. 제일 중요한 거. 너네가 여기를 쓸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려워. 한국쌤이 이렇게 연습하면 쉽잖아.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100단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좀만 다시 기억하면요. 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은 소금물에다가 얼마 곱하기로 했죠? 이 12%. 얼마야? 100분의 12. 쌤 좀 추천은 여기 소금의 양 구할 때 분수보단 그냥 소수로 한번 써볼래? 소수로? 100분의 12x 얼마예요? 소수로 쓰면? 0.12x 맞죠? 여기 0.12x 쓰겠습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이렇게 둘을 섞었다며. 그럼 더하면 얼마겠어? 더해봐. 200 더하기 x겠지. 여기는 둘이 더할 거니까 36 더하기 0.12x겠죠. 잘한다. 끝. 그럼 잘 봐요. 잘 기억해봐. 소금물. 소금 맞냐? 소금 알고 있고 농도가 14%가 되고 싶대. 공식 쓰면 되죠. 공식 뭐라고요?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 써주시고요. 얘는 뭐랑 똑같다고요? 이 농도랑 똑같다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찬우랑 범찬이가 해볼까? 찬우 잘했으니까 찬우 이거 둘이 곱해보자. 암산 되냐 혹시? 3600 그렇지 12 x까지. 좋아요. 그럼 범찬 이거 해줘. 2800 더하기 14x. 오케이? 이렇게 암산이 돼야 돼. 됐습니까? 이거 푸시면 돼요. x 중에 누가 넘어갈 거야? 얘가 넘어가야 작으니까. 14x 빼기 12x 2x 2800 넘어가죠. 3600 빼기 2800 800. 약분하면 x는 400이겠죠. 그래서 여기 12%의 소금물은 400g이었습니다. 여기도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줄게요. 이게 지금 그 오른쪽 라인을 좀 읽어보면 얘들아 다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 얘도 뭐 어떤 일 하고 있죠? 얘도 뭐를 이제 일하고 있고 여기도 문제 잘 읽어보면 이제 어떤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이쪽 읽어보면은 뭐 어떤 A 호스랑 B 호스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야 이런 표현이야. 너네 휴대폰 충전이 언제 다 완료됐다고 하죠? 100%가 다 하면 완료가 되는 거죠. 근데 100%가 얼마야? 1이죠? 100분의 100이니까. 맞아? 그냥 너네가 어떤 일을 완성하는 걸 100%가 되게끔 할 건데 그 값이 1이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다 완성시켜야 되는데 10일 동안 일을 했는데 다 완성이 됐대. 10일 동안 일을 했더니 100%를 완성해버린 거야. 그럼 나는 하루 동안은 얼마만큼 일한 거죠?
10%니까 그게 곧 얼마야? 10분의 1이죠. 그걸 이렇게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한 번에 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잘 알고 있는 거 맞나? 그럼 잘 봐. 내가 만약에 20일 동안 일을 완성했더니 100%가 돼버린 거야? 그럼 나는 하루 동안 얼마만큼 일했을까? 5%. 근데 이제 이거를 항상 나랑 100%라고 안 둘 거고 1로 둘 거거든요? 그럼 너는 아까 100%에서 5% 어떻게 온 거야? 나눈 거 맞지? 20으로. 똑같아요. 나눠주세요. 그럼 나는 하루 동안 얼마만큼 일하는 거야? 20분의 1만큼 일하는 거겠죠. 이해 가셨나요? 잘했어. 문제 풀어볼게. 뭐래니 얘들아? 이 두 명의 친구가 나와 있는데요. 갑은요 12일 동안 일해야만 일을 완성시킨대. 1. 그럼 하루 동안은 얼마만큼 일하는 거야? 12분의 그렇지, 잘한다. 을은요 15일 동안 완성해야 일이 완성된대요. 일을 다 끝내는 거야. 그럼 하루는 얼마만큼 일하겠어? 15분의 1까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제일 작은 단위가 딱 하루잖아요. 그래서 쌤이 하루 동안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세팅해놨어요. 그럼 문제 읽어볼게. 문제 뭐라고 했냐면은 을이 6시간 동안 일했대요. 그럼 6시간? 6일. 그럼 하루에 15분의 1만큼 일할 수 있잖아. 그럼 6일 동안 일한 양은 얼마겠어? 15분의 6이 돼버리겠죠? 그럼 아직 100%가 안 됐지, 좀 남았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일하고 싶냐면은 갑과 을이 같이 일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무슨 베이스가 깔려있냐면은 갑이랑 을이 같이 일하면 좀 시너지가 나가지고 좀 더 일이 일찍 끝나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둘이 캠프를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갑이랑 을이 하루 동안 일한 양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그냥 둘이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거야. 둘이 뭐 시너지가 나진 않습니다. 그 문제 넣어놓은 게 뭐냐면은 이만큼 일했잖아요. 그럼 이만큼 일했어. 오케이. 그럼 갑과 을이 이제 이만큼 일할 거잖아, 하루에. 근데 나는 며칠 동안 일을 해야만 일이 다 끝나냐? 100%가 되냐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 하루 동안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우리 왜 15분의 1에서 15분의 6이 된 거야? 6일 동안 일했으니 곱하기 6 한 거잖아요. 하루 동안 일한 양이 이거면 며칠 동안 일을 해서 완성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 뭐 할 거냐면 곱하기 x까지 할 겁니다. 이게 시 끝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정의도 마지막 해주자면은 첫 번째는 뭐 한 거야라고 얘들아? 을이 6일 동안 일한 거야. 두 번째, 여기는 갑과 을이 며칠 동안 일한지 모르겠지만 x일 동안 일했어요. 둘이 더해서 총 일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100% 1로 써주면 될 것 같아.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당연히 분수 계산이니까 잘해야겠죠? 이쁘게 해보자고. 10이랑 15 최소 공배수. 60. 오, 빠른디. 60분의 그럼 얼마냐? 왼쪽 건 얘들아? 5냐? 오른쪽 건? 4냐? 그럼 9네. 그냥 이거 못 풀면 돼, 얘들아? 그냥 1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약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얘 넘길게. 15분의 6. 넘기자. 암산 되면 암산 해도 돼. 얼마야? 15분의 9죠? 잘 봐. 우리 x만 궁금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약분할 거죠? 뭐 하면 돼? 나누면 되죠. 얼마? 9분의 60. 잘한다. 15랑 60 관계. x는 4일 동안 일한 겁니다. 그래서 1문제는 너네가 좀 어느 정도 감만 잡아주면 돼. 최소 단위로 식을 써주시고요. 너무 잘했어, 오늘.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한 번에 잘 이해해가지고 1을 다 끝내는 거는 100% 1로 해석을 하자. 알겠죠? 뒤에 것도 좀 볼게요. 아마 맨 마지막에 좀 헷갈릴 것 같고 얘는 할만할 것 같아. 왜냐면 이거야. 이번엔 시간이잖아. 그럼 지희라는 친구는 1시간에 얼마만큼 일을 하겠냐? 8시간 일해야만 일을 완성시킨대. 1시간에? 그치. 8분의 1만큼 일하겠죠. 지희라는 친구는. 그럼 진원이는 1시간에 얼마?
12분의 1만큼이야. 그렇지. 또 읽어보니까 이거야. G가 먼저 3시간 동안 일을 했대요. G 얼마 얘잖아. 하루 1시간에 8분의 1만큼 일할 수 있는데 3시간 동안 먼저 일하고 그 다음에 둘이 함께 일을 했대요. 둘이 함께 일하면은 한 놈은 8분의 1, 한 놈은 12분의 1. 정확히 몇 시간 동안 일하는지 몰라. X시간. 이렇게 좀 일을 하면은 일이 완성된대. 일이 끝났대. 얼마입니까? 1. 그래서 좀 말이 이상한데 이렇게 1문제는 마지막에 답이 1이에요. 알겠지? 1문제는 1로 푸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아까랑 똑같죠? 이거 어떻게 풀게요? 8, 10이니까 24. 그럼 왼쪽 거는 24분의 3. 5x겠네, 근데. 넘어가자. 8분의 3 넘어가 볼까요? 8분의 5. 얘는 좀 할만할 것 같아. 왜? 이렇게 약분해서 누구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약분해서 8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x 얼마예요? 3. 응. 잠깐만. 오, 큰일 날 뻔했다. x가 3 맞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얘들아. 항상 활용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궁금한 건데 답이 3이 아니네. 왜? 머리 떼고. 지인은 아까 몇 시간 동안 먼저 일했어요? 3시간 먼저 일했잖아. 그 다음 또 3시간 같이 일했잖아. 그럼 좀 몇 시간 일한 거야? 6시간 일한 거겠죠. 됐어요? 마지막 이거 하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숙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조금 단위가 좀 클 수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분 단위로 줬기 때문에 그냥 분 단위로 풀어볼게. 알겠죠? 잘 봐. A 호스만으로는 30분 동안 이제 물을 넣어야만 어떤 물통이 가득 찬대. 그러면 1분 동안은 얼마만큼 넣는 거겠어? 30분의 1만큼 넣는 거겠죠? 이제 익숙해졌죠? B 호스는 그러면 얘들아 단위가 얼마야? 45분이지. 그럼 1분 동안 하는 건 얼마겠어? 45분의 1이겠죠. 잘한다. 볼게요, 이제. 잠깐만. 이게 얘들아, 문제가 내가 A 호스로 지금 물을 넣고 있죠?